자, 이제 독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 하원, 분데스타그라고 하는데 그 하원의 원내 정당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736석인데요. 이 736석이 왜 되냐면 원래 저스트 쫙 맞추면 598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736석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고무줄이에요. 선거할 때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원리 원칙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래서 그 정원이 없어요. 근데 그 정원을 그냥 만들면 됩니다. 좀 비례대표의 원칙에서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대강 딱 맞추면 600석에서 뭐 한 600, 맥시멈 630석까지 되는데 지금 736석이 됐어요. 그 규정이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했는데 그 선거법을 바꿔서 630석이 최대치가 되도록 그렇게 아마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교섭단체가 5개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제1당이 사회민주당이죠. SPD라고 부르고 3인당이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정당이 기독교민주연합, 기독교민주당 또는 기독교사회당. 이것은 항상 같이 붙어서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같은 정책을 같이 합니다. 선거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사회당, 기독교사회연합은 CSU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이에른 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CDU라는 CDU라고 부르는 기독교민주당, 기민당이라고 부르죠. 기민당은 그 대신 바이에른 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주에만 있는 기독교사회연합, 기독교민주연합 이렇게 둘이 합쳐서 전국 정당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제2당이 됐죠. 지난 선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이 바로 요 Bündnis 90 Die Grünen 녹색당입니다. Bündnis 90는 뭐냐? 90년대 통일되기 전후에 생긴 동독 그 모임이었어요. 그게 녹색당이 추진하는 그 정책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Die Grüne라는 서독의 녹색당과 동독의 녹색당 비스무리한 것이 합쳐져서 Bündnis 90 Die Grünen.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서 그냥 녹색당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냥 녹색당이라고 불러요. 이게 제3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민당,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딱 중립을 지키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은 약간 중도 좌파적이고 기독교민주당, 기독교민주연합 또는 기독교사회연합, 이 기민당 또는 기사당 또는 기사련 이렇게 말하는 복잡합니다. 이 약식 명칭이 그 기민당 또는 기사당 또는 기민연 기사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합쳐서 같이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중도 우파 정당이고 녹색당은 이제 잘 봐다시피 그냥 이 기후 위기 이것에 뭐 올인하는 정당입니다. 자민당, 자유당은 이제 네 번째 정당인데 얘네들은 딱 중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에서 약간 우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기는 중도를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을 위한 대한당, FDA라고 하는데 이 당은 제5당이죠. 교섭단체 당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려면 독일에서는 5%의 허들을 확 넘어서야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 전체. 그래서 그게 37석인가 38석인가 37석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걸 넘으면 교섭단체가 되는데 독일을 위한 대한당, 독일 대한당은 78석이니까 뭐 그 교섭단체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이 5당이 교섭단체로서 독일 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딜링케라는 게 있는데 그 좌파당인데 교섭단체가 깨졌어요. 원래 이 좌파당은 오스칼 라폰테인이라는
이 3인당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동독에 있던 당, 거기도 좌익 계열이죠. 그 당과 합쳐져서 그냥 디 링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좌파당이죠. 이름이 링케예요. 링케라는 것은 레프트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하여튼 좌익당이죠. 그 다음에 나온 당이 원래도 좌파당도 교섭단체였는데 그것이 깨졌어요. 깨져서 뭐가 생겼냐? 이 당이 생겼어요. 자라 와겐크네히트 동맹이라고. 자라 와겐크네히트. 이게 이름 외우기가 어렵죠. 자라라는 게 이름이고 와겐크네히트가 성입니다. 어떤 한 여성이 만든 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좌파당에서 같이 있었다가 좌파당 내에서 이념 논쟁으로 정책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한 10석이 떨어져 나와서 자라 와겐크네히트라는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윈트니스 그러니까 윈트니스가 이제 연맹, 동맹, 그 연합 뭐 그런 뜻입니다. 윈트니스 자라 와겐크네히트라는 정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좌파당이 깨졌어요. 38석으로 뭐가 됐습니까? 뭐죠? 교섭단체였었는데 그게 분리되면서 둘 다 교섭단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불행이 생긴 거죠. 뭐 그렇거나 말거나 하여튼 얘네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무소속이고 6석이.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오늘 강의의 핵심은 자라 와겐크네히트 동맹입니다. 벤트니스 자라 와겐크네히트라는 이 정당이 생겼는데 여기가 그 말하자면 태풍의 눈과 같은 정당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포퓰리스트 정당이라, 포퓰리즘 정당이다. 이렇게 그 독일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이 바로 이 정당입니다. 벤트니스 자라 와겐크네히트. 이 정당이 표명하는 그 원칙, 그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죠. 문재인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와 비슷한 거죠. 사람이 먼저다. 뭐 기회는 균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벤트니스 자라 와겐크네히트는 요 이성과 정의를 Vernunft und Gerechtigkeit. 이성과 정의. 놀랍죠. 이런 근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라 와겐크네히트라는 여자가 그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왼쪽 사진인데 이게 오른쪽 같은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의장을 하는데 왼쪽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오른쪽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왼쪽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69년생인데 뒤에서 이제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 와겐크네히트는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유일한 책입니다. 자라 와겐크네히트는 굉장히 책도 여러 권 썼어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동독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동독에서 자라났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자라 와겐크네히트라는 이 Selbstgerechten, Selbstgerechten이라니까 뭐예요? 독선이죠, 독선. 그리고 공동체 정신과 결속을 위한 나에 대한 프로그램.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독선이 뭐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민당 또는 3인당의 정책 노선은 다 독선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네들은 Die Selbstgerechten을 가지고 있다. 독선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동체 정신과 결속을 위한 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근데 이 책이 그 독일 슈피겔 잡지에 거의 6개월 이상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이 자라 와겐크네히트가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책을 썼다 하면 하여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정책을 보면 좌와 우를 가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좌파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같은 우익, 우익 같은 좌익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이 사람을 해석할 길이 없어. 그런데 풍요의 조건 제가 책상에다 두고 왔는데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풍요의 조건. 보이시죠? 풍요의 조건.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굉장히 쉽게 썼어요. 누가 들어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수환 선생이 번역했는데 자기 옴기니 이 자라 바겐 그 크네히트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겐 크네히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바겐이라는 말이 구르마 같은 거예요. 수레 이런 게 바겐 굴러가는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폭스바겐. 그 폭스바겐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물건 사서 집어넣고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바겐입니다. 밀고 가는, 바퀴 달려가지고 밀고 가는 그게 바겐인데 그 바겐 크네히트라는 말은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바겐 크네히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들 그 동자라고 그러나 일꾼 뭐 그런 크네히트 그런 사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크네히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겐 크네히트라는 말은 마부라는 뜻이에요. 마부. 그러니까 조상이 마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라 바겐 크네히트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 그 말이 수레를 끌고 가면 거기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 사람을 바겐크네히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라 바겐크네히트입니다. 근데 바겐크네히트는 학생 시절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동독의 학생 군사 훈련에 엄청난 부담을 느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는데 당국은 이를 단식 투쟁으로 봤어요. 이게 동독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도 동독 출신이잖아요. 이 여자도 동독 출신입니다. 이런 일로 전체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그래서 동독 그 공산당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좋은 성분이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비서직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그만두었는데 당시 동독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그 후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야 했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군사주의와 전쟁, 나아가 전체주의에 반대했고 동독 체제로부터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독의 현실과 자신이 이해한 사회주의 철학을 냉철하게 구별했다. 1898년 봄 그녀는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사회주의를 재구성하고 기회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동독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요. 바겐크네히트는 독일과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을 저술하는 드문 정치인이에요. 최근에 그녀와의 인터뷰를 묶은 현재의 추세에 용감히 맞서라 라는 책이 곧바로
독일의 지성지 슈피겔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도 이런 이력이 만든 결과이다. 이 밖에도 자본주의 대신 자유, 또 자본주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나, 엉터리 방법들, 금융 바탕과 세계 경제, 근대주의자들의 신화, 이런 저서들이 있어요. 이번에 쓴 이 책, 이번에 이게 언제 2018년에 풍요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거, 바겐크네히트의 풍요의 조건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현실 분석을 토대로 인류가 이룩한 풍요를 사회의 약자들이 함께 누리게 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잘 썼어요. 아주. 그러니까 성과, 책임, 경쟁, 이것은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경제 봉건주의 대신 진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본 방향. 무엇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공동번영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 소유권을 다시 생각하자. 이런 어마무시한 주제를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독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